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학기 때 굉장히 좀 역점을 두고 진행했던 되게 따끈따끈한 수업 사례입니다. 그래서 2025-1학기 수행평가로 진행을 했던 사례고요. 제가 역사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단 역사라는 말만 들어도 되게 좀 힘들어 하거든요. 뭐 대다수의 이제 교과들이 그러겠지만, 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아, 이거는 어쨌든 뭐 대학 입시에 필요해 이렇게 인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는 수능 필수라던데 이거 무조건 배워야 되긴 하는데 아 근데 일단 재미가 없어. 약간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역사라는 이 교과에 일단 들어올 때 애들이 기본적으로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깔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을 일단 몰입을 시켜서 수업을 듣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되게 큰 장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애들이 왜 그럼 역사를 그렇게 좀 힘들어하고 싫어할까를 좀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작년에. 한번 유의미한 통계 자료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뭐 여러 이유들이 나왔죠. 대체적으로 선생님들 많이 예상하시는 게 일단 그 암기할 게 굉장히 많다. 특히나 한국사 같은 경우 굉장히 암기할 게 많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보다도 사실 암기할 거 많은 거는 다른 교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일단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비춰줬어요. 일단 뭐 그게 약간 수학 교과랑 저희 역사 교과랑 많이 좀 겹쳐지는 부분이긴 한데 애들이 이 학습을 하면서 역사 수업을 들으면서 아 알았어요 쌤 윤봉길 의사 중요한 거 알고 안중근 의사 대단하신 거 알겠는데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죠? 라는 표정으로 보는 친구들 실제로 그걸 말으로 내뱉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 2년 차 때는 사실 그 말이 되게 그 흔히 쓰는 마상처럼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충분히 지금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과거 막 그것도 심지어 안중근 의사, 윤목일 의사는 그나마 유명해요. 근데 막 몇천 년 전 막 삼국시대 인물, 구석기 시대 인물 이 사람들 배워봤자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지? 이런 표정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기획을 할 때 그것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시공간적 그 간극을 일단 좁히는 거.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일단 학생들을 몰입을 시키고 그 몰입이 유지가 됐을 때 수업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몰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으로서 저는 메타버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이제 석사 논문을 이거 가지고 주제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처음에 교수님과 면담을 할 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훈쌤, 그 에듀테크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시던데, 그 이왕이면 요즘 트렌드 그 AI 쪽으로 한번 써보는 거 어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AI 활용한 뭐 역사 챗봇도 만들어보고 다양하게 이제 AI 활용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 제가 느꼈던 건 AI든 뭐든 이 항공간에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구동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냥 단순히 AI 활용했다, 메타버스 활용했다가 아니라 이 우리의 교육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다복합적인 활동들이 어느 플랫폼 안에서 융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공간적 거리감, 간극 때문에 이걸 가장 좁혀줄 수 있는 수단이 전 메타버스 였다. 그래서 역사과 측면에서는 메타버스는 아직 유효하고 앞으로 더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시장 측면에서 뭐 경제적으로 뭐가 성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 그러니까 단순히 메타버스 공간의 역사 현장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재현해보고 저는 아이들이 그냥 사료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옮기는 거는 사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대로 갖다 옮기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사료 내용 사실 요즘 AI가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데 조금 좀 그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AI한테 똑똑하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사실 사료의 내용 그대로를 역사 현장의 이미지나 3D로 구현해 주는 거는 사실 AI가 더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사 수업에서 진짜 아이들의 어떤 역사적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선 본인의 이 본인이 가진 역사관, 그리고
특히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역사관. 이 역사관을 키워주는 거, 그러니까 형성해주고, 그러니까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거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해석을 하는 그런 관점들을 키워줄 수 있는 수단이 저는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들 이 중에는 이제 게임을 즐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나 게임이랑 거리가 멀다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게임이든 뭐든 간에 뭔가를 창작한다는 그 경험은 스스로의 어떤 가치 기준과 그 판단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제작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좀 역사적인 사고력 측면에서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 제작이라는 이 활동을 가지고 오게 됐고요. 좀 서두가 길었는데 단순히 제가 선생님들 이런 활동했어요. 이런 거 저희 실습해 볼까요?가 아니라 저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연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에듀테크는 도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수업 철학이고 그게 나중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선생님들의 가장 큰 역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수업 철학을 철학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수업 그러니까 기획안을 가지고 수업을 짜게 되었는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 요 수업은 좀 길게 제가 역점을 두고 진행을 했어요. 정말 1학기 때 정말 바빴거든요. 여러 일로 뭐 육아도 있고 막 지금도 사실 제가 좀 저녁에 연수를 잡고 싶었는데 육아 때문에 부득이 좀 시간을 이동해서 이렇게 잡게 됐는데 여러 일이 있었지만 사실 진도 나가는 게 상당히 빡세잖아요, 선생님들. 뭐 초등학교든 아니면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근데 그 진도 나가는 걸 조금 줄이더라도 아이들이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특히나 저는 지금 중학교에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거의 고등학교는 이제 근현대사 체제로 많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아이들 전근대사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좀 전근대사 파트 중에서 좀 본인이 그래도 한번 창작해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느 한 파트는 내가 그래도 자신 있게 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좀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수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이게 총 7차 시로 수업을 기획을 했거든요. 거꾸로 수업.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거꾸로 수업 요소도 좀 활용을 했습니다. 1차 시에는 학생들이 메타버스 역사 방탈출 게임 시나리오를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역할 분담과 주제 선정을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제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시에서 3차 시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역사 방탈출 게임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딜라이텍스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코스페이시스 에듀라고 하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코스페이시스 에듀라는 플랫폼을 개발한 개발사의 명칭이 딜라이텍스예요. 그래서 이 개발사가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두는데 그냥 우리 한꺼번에 이 대표적인 플랫폼이 코스페이시스니까 이걸 우리 회사 명칭으로 사용하자라고 해서 이제 2025년 올해 3월부터 딜라이텍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딜라이텍스 메타버스 역사 방탈출 게임을 손쉽게 이제 공유하는 이제 장면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블록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복잡한 코딩을 할 필요가 없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준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 제시하면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좀 단순하게 이제 본인의 역사적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조금 어, 그 생략된 내용이 있어요. 사실 4차 시에 지금 메타버스 역사 방탈출 게임 발표 및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밤마다 이제 진도 상황을 고려해서 좀 진도가 여유로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간을 좀 더 길게 둬서 이제 메타버스 역사 방탈출 게임 발표 및 피드백 전에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걸 거쳤거든요. 수업 시간 내에. 이제 조금 진도가 빡빡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교사의 재량이긴 했는데 학생들의 좀 동의를 얻어가지고 점심시간에 이제 대신 아이들한테 좀 많이 뭔가를 쐈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아이들 불러가지고 서로 만든 게임에 대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하이터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지금 딱 봐도 약간 하이테크적인 측면들이 많이 드러나 있죠. 사진 속에. 근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본질은 학생들 간의 소통 그리고 학생들 간의 협업
그리고 이 소통과 협업을 통한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베타 테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들 때도 서로 협의를 통해서 만들고 시나리오를 짜지만 실제 본인이 제작한 게임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관점을 스스로 이해를 하면서 아, 난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다른 사람한테 플레이할 때는 이게 되게 어렵구나. 혹은 내가 만든 게임이 지나치게 단순해서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구나. 이런 거를 한번 느껴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마련을 해보고 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최종 수정을 한 다음에 요 발표 및 피드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역사적 뭐 게임 만드는 기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분석할 때 시나리오를 짤 때 아이들이 사료 분석을 실제로 하도록 유도를 했거든요. 사료들도 많이 제시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아카이빙된 역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넷이라든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아카이빙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꼼꼼히 좀 분석을 하도록 했어요.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에 이제 녹여내도록 했는데 이 밑에 발표하는 학생 보시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을 주제로 이제 방탈출 게임을 만들었는데 광개토 대왕이 업적을 세우고 난 뒤에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장수왕 이제 거련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아버지였던 광개토 대왕을 기리면서 광개토 대왕 능비를 이제 세우잖아요. 근데 그 광개토 대왕 능비를 3D 모델링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그냥 보고 현장감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광개토 대왕 능비를 클릭을 하면 어,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우리 역사넷에 실제로 담겨 있는 실제 사료 내용, 광개토대왕릉비 신묘년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연결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시공간적 거리감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콘텐츠를 하나의 공간 안에 하이퍼링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일종의 그 학생들 지도하실 때 단권화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뭐 문제집도 여기다 써놓고 교과서 써놓고 막 이러면 분산되어 있으면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모음집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기 안에서만 이제 쫙 공부를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단권화 개념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책 내용도 담을 수 있고 사료 내용도 담을 수 있고 영상도 담을 수 있고 이미지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사료 내용을 연결해서 실제로 그 사료 내용을 분석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퀴즈를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제작한 좀 뭐 우수작이라기보다는 좀 대표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어, 이제 주제는 1단원, 그러니까 그 문명의 발생과 고대 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이 중학교 이 성취 기준에 근거를 해서 이제 사실 1단원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이제 빨리 끝내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처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지는 학생들은 제가 추가적인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추든지 개별 과제들을 이제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부여를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빨리 끝내는 학생들이었어요. 그 학생들은 제가 조금 더 높은 이제 과제를 부여를 해도 이미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시잖아요. 이제 아무리 저희 학교가 학습 수준이 낮더라도 그 중에 이제 좀 한두 명의 학생들은 본인이 취미가 있어서 코딩을 공부해 오거나 실제로 이런 메타버스를 제작해 본 친구들이 있어요. 어, 좀 약간 그 메타버스 쪽 그 게임 제작에 덕후 기질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차 시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보다 더 잘 만들어요. 그래서 30분 안에 이미 다 만들고 선생님 저 수행평가 다 끝났는데 혹시 제출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검토를 해보면 진짜 사실 제가 되게 그 친구들이 일부러 꼼꼼히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 됐는데 역사 사료 내용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 좀 오류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해주는데 이 친구는 그걸 알아요. 본인이 제가 그걸 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료 내용을 굉장히 꼼꼼히 분석해가지고 이 당시에 빠져있는 그 기록의 공백들을 굉장히 잘 구현을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그래서 사실 피드백을 줄 부분도 딱히 없고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를 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메타버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제가 부여한 태스크를 이미 수행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너가 만들고 싶은 자유로운 역사 주제를 한 가지 선정해서 한번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을 네. 만들어 봐. 그리고 그 경우에는 제가 음소거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인 이제
뭐 보상을 주겠다. 예를 들어 뭐 음식을 사준다라든지 뭐 점수를 줄 수는 없겠지만 이제 뭐 맛있는 걸 많이 사줬죠.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쌤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만들어가지고 수행평가 내용은 아니었지만 한산도 대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객진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조선의 판옥선이 3D 모델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건너편에 일본의 그 당시 이제 전함이었던 아타케 분해, 그다음에 세키 분해 이렇게 안택선과 세키 분해 이렇게 일본 군함을 이제 디자인해서 실제 함포가 나가는 장면까지 굉장히 몰입도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판옥선에 태우고 이제 대장선 이제 선기까지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그냥 있어 보이는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만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일반적인 퀴즈형 수업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광개토대왕의 후연 정보 관련된 이제 내용을 학생들이 제작을 한 건데요. 물론 이제 사료의 내용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 제가 뭐 교사인 저로서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 삼국시대 특히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료의 내용을 토대로 하더라도 이게 사실 시시비비 논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학생들이 사료의 내용을 탐구해보고 자신만의 해석, 예를 들어 선생님, 그 당시 그러니까 소수리 왕이 이제 태학을 세우죠. 태학을 세우고 나서 이제 태학의 생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이르러서 이 태학 생도들이 막 이제 육성이 돼서 고구려애를 뒷받침하는 이제 주요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태학 생도들은 그 당시 어떤 옷을 입었어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사료에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충 이미지 검색하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만드는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지도를 할 때 얘들아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제라든지 신라라든지 가야라든지 이런 나라의 태학 생도와 비슷한 지위를 가졌던 집단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그 집단에서는 어떤 복식을 착용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고구려 이전이나 이후 시기에 이 태학 생도들이랑 비슷한 존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에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역사 자료의 이제 동시대성이나 아니면 전후 맥락들의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해보고 학생들이 이제 역사적 상상력을 이제 발휘해서 그 공백을 메워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당시 태학생도가 정확하게 무슨 복장을 입었다라고는 안 나왔어요. 못 찾았습니다. 저도 못 찾았고 아이들도 못 찾았는데 아이들이 그런 내용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쌤, 근데 고구려에서는 조이선인이라는 사람들이 전투에 많이 참가했었네요. 네,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조이선인. 네, 그 조이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사 계급인데 이제 그 무사 계급이 실제로 광개토 대왕이 이제 정복 활동을 할 때 많이 따라가죠. 우리 개마무사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조이선인이 입었던 복장, 그 조자가 검은색 복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이선인을 검은색 복장으로 지금 디자인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사료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부러 넣어놨거든요. 이제 광개토대왕이 아무래도 임팩트가 좀 강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광개토대왕을 거의 압도적 다수가 이제 선정을 해요. 근데 되게 놀라운 지점은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을 주제로 삼는다 하더라도 서로 만든 게 다 다릅니다. 왜?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고 모둠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들은 광개토대왕의 후연 정복을 이제 메인 스토리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제 후연의 이제 부족장을 이제 치러 가는 그런 장면들을 모델로 삼았고요. 이 친구는 뇌물마니간이 굉장히 불쌍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이 뇌물마니간 이제 도와주러 가는 그 장면 이제 이걸 구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되게 학생들의 성장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역사 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본 것 같아요.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호총 청동 그릇 그 사진 아시죠? 그 사진 그 호총 청동 그릇이 이제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뇌물마니간이 SOS를 청하니까 이제 도와주러 갑니다. 그 기회를 삼아서 이제 금관가야까지 두드려 패고 이제 오는데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광개토대왕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겠죠. 뭐 고마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돼서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광개토 대왕에 대한 이 마음을 담아서 이제 광개토지 호태왕이란 글자가 이제 그 호총 청동 그릇에 새겨져 있죠. 근데 그 청동 그릇을 보면서 아이들이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광개토 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수왕 때 제작이 된 건데 지금 아이들이 구현된 이 장면에서는 뇌물 마리까니 선수 광개토 대왕을 맞이를 하면서 광개토 대왕한테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호우총 청동 그릇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형식으로 지금 광개토 대왕한테 바치고 있는 모습인데 역사적 사실과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들이 베타 테스트 과정을 거칠 때 동료 평가라든지 교사 평가를 할 때 피드백으로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장면이 수정이 됐어요. 이제 장수왕 때 이제 신라의 장이들이 호우총 청동 그릇을 만드는 장면으로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만들면서 사실 이게 만들지 않았으면 그 친구는 오개념을 가지고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서 오개념도 수정해 나가고 사료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부분 중 하나는 단군 신화였어요. 우리 그 선사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넘어갈 때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서 이제 고조선이 등장한다라고 교과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고조선을 이제 세우게 되는 그 단군 신화 스토리를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에 옮겨가지고 환웅이 웅녀랑 결혼을 해서 이제 단군 왕검 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 장면을 이제 신화적인 색채에 맞춰서 넣되 그 곰 거기에 이제 웅녀가 실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곰 부족장이 이제 나오죠. 곰 부족장과 환웅이 이제 부족장으로서 나오죠. 그래서 그 단군 신화의 내용을 실제 역사 스토리로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했던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이 네 번째 장면은 단군 왕검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대부분 단군 신화 내용 그 자체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둠 같은 경우에는 단군 신화 그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를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꾸며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가 고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이 원래 단군 왕검이 이제 국가를 세웠을 때 조선이라고 명칭을 지었죠. 이후에 이제 이성계가 세웠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상 고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베타 테스트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 측면에서 피드백이 오갔고요. 제가 이 모둠한테 굉장히 칭찬해 줬던 거는 그 신화 내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됐을까를 좀 공백들을 한번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많이 복원해냈던.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청동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 수용하기 위한 노력들부터 시작해서 위만조선까지 이 친구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저도 재밌게 좀 플레이를 했었던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께 먼저 학생들이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제가 수행평가 내용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들이 실제 만들었던 게임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가 좀 보여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최종 제작한 거를 제가 이제 복사를 해오면 좋은데 이게 그 플레이가 지금 시간이 보통 한 번 플레이 하는데 제가 최소 15분이 되도록 만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를 다 하기는 어렵고, 네,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제 장수왕 관련된 주제를 다 만들고, 임진왜란에 이제 그 당시 전황을 이제 추가적인 과제로 만들었던 친구들입니다. 이제 행주대첩을 주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선군의 내용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전술을 물어보고 왔는가? 그럼 일단 전술을 물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이 조선 병사들이 이제 서 있습니다. 네. 장문을 클릭하면 이제 말풍선이 함께 뜨고요. 네. 그리고 이 병사를 이제 클릭을 하면 정답을 맞추면 네, 다음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같은 경우에 성벽 안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 위에 보시면 이제 성벽 위에 이제 포진해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 안쪽으로 와서 이제 행주대첩 지금 그 돌을 나르는 여인들을 또 모델링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오브젝트가 정확하게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담아서 만들기는 좀 어려웠지만 요 오브젝트 위로 또 학생들이
점프를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실제 역사적인 장면을 체험하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한산도 대첩을 만들었던 초안, 제가 그 나중에 수정된 거는 아직 복사를 해오지를 못했는데요. 그 학생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초안을 만들었었던 그 장면인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일단 판옥선의 장점을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문제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정답을 클릭하면 이제 판옥선이 나가서 원래 화포를 이후에는 이제 화포 발사하는 장면까지 코딩이 됐고요. 지금 세키부네가 이제 침몰하고 있는 장면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간단한 코딩만으로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3D 이제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진짜 현실감이 높습니다. 선생님들 요 장면에서는 사실 이 친구가 카메라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전면 모습에서 보이는데요. 카메라를 만약에 판옥선 위에다가 배치를 하면 이순신 장군의 관점에서 이 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유무에 따라서도 시점이 달라지게 되고 또 이 어느 관점에서 또 그 바라보느냐, 일본군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조선군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플레이를 누구부터 시작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스토리가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걸 제가 보통 4시간 가까이 이제 연수를 진행하는 건데 좀 압축적으로 2시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생들과 이 수업을 어떻게 전개해 갔는지 제가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딜라이텍스 회원가입 방법이랑 실제로 만드는 방법까지 제가 교환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 교환은 제가 연수 말미에 선생님들 채팅창을 통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우리 30분 정도 됐으니까요.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선생님들께서 그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학생의 입장이 되어서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을 제작을 한다고 생각해보고 지금 세계사도 괜찮고요. 한국사도 괜찮고요. 동아시아사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하나 역사 주제를 하나 선정을 머릿속에 해주시고요. 자, 선정을 해주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제가 아까 채팅창으로 말씀드렸던 미샤이.ai 플랫폼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아이디로 회원가입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 완료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1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아직 회원가입 못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2라고 입력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실습이다 보니까 선생님들 그 반응을 제가 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 좀 귀찮으시더라도 꼭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AIDT가 요번에 그 교육 자료로 격화가 됐죠. 네. 근데 사실 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그 역사과 AIDT. 왜냐면 그 역사과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들 사료 내용을 분석하고 이걸 지도하는 게 상당히 이게 고차적인 차원의 사고 활동이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 사료 내용을 좀 엮고 좀 그리고 이 3D 모델링도 AIDT에서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아쉽게 돼가지고 이 역사 3D 모델링 하는 플랫폼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국가유산청에서 역사 3D 오브젝트를 만든 게 있긴 한데 그 용량이 너무 커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의 오브젝트마다 2.4기가가 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특히 그 태블릿 쓰시는 그 수업에서 태블릿 쓰시는 선생님들은 못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우연히 찾다가 이 3D 모델링 중에 가장 가벼운 플랫폼 미샤이라는 플랫폼을 알게 됐는데 이게 역사용 플랫폼은 아니고요. 원래는 게임 이 제작하는 그 개발자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인데 역사 내용도 되게 잘 디자인을 해주고 일단 학생들이 그 코인이 선생님들 주어지잖아요. 지금 회원가입하시면 위에 아마 저는 이제 1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100이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게 100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을 총 5개 만들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미샤이는 유료 결제를 하지 않고 무료로만 그냥 회원가입만 하셔도요. 그러니까 매 달마다 100코인씩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전 달에 이제 90을 썼기 때문에 10이 남았는데 지금 이번 달 되면서 100이 충전이 된 거죠. 그래서 110이 된 건데 그래서 매달 이제 5개씩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 개인의 수행평가라기보다는 모둠별 수행평가로 엮어주시면 최소 모둠원이 4명이면
한 사람당 5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역사 오브젝트를 총 5 곱하기 4, 20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서로 역할을 나눠가지고 그 스토리 전개에 맞는 역사 오브젝트를 미리 선정만 해두면 학생들이 만들 때 훨씬 더 다채롭게 이 메타버스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올려주신 최현정 선생님 그리고 민 선생님 혹시 회원가입 완료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일단 제가 다 여기 대부분들이 역사 선생님들이실 테니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계사, 특히나 유럽이나 이제 유럽사 쪽, 특히나 유럽사 쪽의 3D 역사 인물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수의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이제 방탈출 게임으로 디자인하실 때는 뭐 롱기누스의 창 뭐 이런 것도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모델링을 할 때 세계사 관련된 이 모델링을 만드실 선생님들께서는요, 왼쪽에 텍스트로 모델 생성을 클릭해 주시면 훨씬 더 잘 나오고요. 두 번째로 한국사나 동아시아사 관련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셔서 제작하실 선생님들께서는요, 텍스트 하지 마시고 이미지로 생성 모델, 요거를 클릭하시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왜냐면 요 플랫폼 자체가 미국에서 개발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세계사에 관련된 역사 인물은 생각보다 잘 만들어줍니다. 텍스트로 입력을 해도.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드로스를 제가 만들었던 그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알렉산드로스의 주요 업적이나 특정 나이대 이 사람이 어떤 복식을 입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가 텍스트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요, 굉장히 흡사하게 잘 만들어줍니다. 근데 한국사 인물은 이게 아무래도 아직 한국 역사에 대한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미지로 이제 넣어주시면 초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 요 텍스트로 모델 생성과 이미지로 모델 생성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텍스트로 모델 생성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아마 뜨실 거예요. 네, 이런 화면. 자, 여기에 제가 알렉산드로스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알렉산드로스 만든 거거든요. 이미지, 그러니까 명령어 입력해가지고, 네, 실제, 잠깐만요. 네. 왼쪽에 보시면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한 게 나와요. 여기가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실제로 어떤 복식을 입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그 당시 어떤 복식을 하고 있었고, 어떤 표정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떤 업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해서 이제 넣어준 거고요. 이 업적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이제 명령어를 이제 글로 작성하라고 해주세요. 그 글을 작성을 하실 때는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네, 우리 역사넷에 쳐도 사실 알렉산드로스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세계사 인물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드로스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키백과를 많이 활용하도록 지도를 했고요. 그나마 제가 역사 수업에서 그나마 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AI가 퍼플렉시티거든요. 퍼플렉시티는 신뢰도 높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알렉산드로스의 주요 업적에 대해 간단히 알려줘. 그리고 찾은 정보에 대한 출처도 알려줘. 라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찾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가 시기마다 마케도니아 왕이었을 그 시기와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 헬레니즘 세계를 이제 만들었던 그 당시 시대의 알렉산드로스의 모습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초점을 둘 것인가를 먼저 선정하도록 하고요. 그 시기에 해당하는 알렉산드로스의 업적이나 외형들을 학생들이 조사해서 명령어로 먼저 작성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디서 이제 번역을 하느냐? 얘가 이제 미국에서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넣어도 물론 작성을 해줍니다만 영어로 번역해서 작성해주면 훨씬 더 잘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이제 여기 영어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네, 딥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딥L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이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영어 번역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번역의 이 문맥이나 작성하는 게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단 기초적으로 역사 내용을 분석해서 명령어를 작성하는 건 학생들이 직접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런 우려가 드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명령어를 직접 AI한테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걱정을 하실 텐데, 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뭐 온라인 보드 선생님들 쓰시는 것 중에 저는 이제 투닝 보드를 많이 쓰시면, 뭐 패들렛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패들렛에다가 자기가 찾은 정보를 꼭 이 공유 탭을 통해서 반드시 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어차피 모둠에서 같은 정보를 찾을 테니까 모둠이 한 반당 한 6개라고 치면은 저는 6개만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6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썼던 명령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실제로 자료 조사를 하는데 이걸 썼는지 아니면 진짜 머리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이 검색한 내용을 다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보통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번역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 넣으면 이것과 같은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세계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는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알렉산드로스를 한번 대표적으로 만들어 봤는데, 다른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래 애들한테는 그렇게 요청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하라고 안 하는데, 지금은 연수니까 선생님들께 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는 입장에서, 네. 음, 자, 우리 세계사 인물 중에, 네, 카이사르 한번 쳐볼게요. 로마의 카이사르를 3D 모델링 하려고 해. 카이사르의 주요 업적과 외형을 반영해서 3D 모델링을 위한 제작 명령어를 작성해줘. 반드시 신뢰도 높은 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만들어 주겠죠. 물론 애들은 이렇게 절대 시키지 않지만 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개조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 넣을 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줄글 형태로 작성해줘. 네, 입력을 하시게 되면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카이사르의 이제 그 당시 모습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죠. 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딥L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어에 번역이 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클립보드의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네,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 수가 조금 이제 넘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얘한테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다가 이 내용을 800자 여유롭게 800자 이내로 줄여줘. 라고 하면 이제 세계사 인물에 관련된 이 명령어를 이제 작성을 해주겠죠. 네, 파이썬까지 자동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앞으로 사라질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이에답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우리가 뭐 프로그램 개발자가 될 게 아니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교육 철학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복사해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네. 요 내용을 잠깐만요. 네. 음소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들어오시면 그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생성하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입력한 명령어를 토대로 얘가 오른쪽에 보면 생성 중이라는 화면과 함께 지금 카이사르의 모습을 반영한 시안을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진행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사를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 하시더라도 한번 테스트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1분 이내로 완성이 되거든요. 네,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밑에 이제 제작하는 동안 지금 고려 청자도 제가 직접 고려 청자 그 상감 운항문의 매병 아시죠? 네, 그거 이제 사진 가져와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거북선, 판옥선 이런 모습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게 고증이 좀 잘못된 것 같다 하실 경우에는 텍스처 편집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보고 해당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텍스처 편집 기능을 활용해서 수정해서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현대사도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제 오브젝트 중에 하나가 이사부 장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AI가 생성하는 거다 보니까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여러 번 시도를 하면 되거든요. 자, 이사부 장군의 모습이고요. 네. 이 이사부 장군은 제가 초상을 하나 이거 초상화를 업로드를 했더니 얘가 시안을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네. 진짜 사실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죠. 심지어 조금만 더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 이사부 장군을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까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역사 게임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진 카이사르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중에 선생님들께서 그럼 난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선생님들께서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신 사진으로 만들어진 게 있고 그다음에 약간 흉상으로 만들어진 사진들이 있는데 난 전신 사진을 원해라고 하시면 실제 요거 이 프롬프트를 하실 때 무료 제시도 요건 이제 프로 버전에서만 가능한 때 재사용 프롬프트 아이고 재사용 프롬프트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중에 거의 비슷하게 이거 나 4개 다 거의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하실 경우에는요. 지금 면과 정점수라는 개념이 나왔죠. 이 면과 정점수는 뭐냐면 이 3D 오브젝트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과 정점수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면과 정점수가 가장 높은 이 흉상 사진을 가지고 제가 확인하다 버튼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드실 때, 특히나 아이들이 만들 때도 별도의 기능을 따로 만들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을 잘 반영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클릭해서 원하는 버전을 클릭해서 따로 수정할 필요 없이 확인하다 버튼을 누르면 컬러로 복원이 됩니다. 네. 제가 아까 100코인이 총 5개의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4개, 시안을 만드는데 10포인트가 들고요. 컬러로 만드는데 10포인트가 들어요. 즉, 하나의 오브젝트를 컬러로 만드는데 총 20포인트가 들기 때문에 100포인트로는 5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그럼 97%, 98,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세계사 인물을 하나 이제 아마 조금 저는 지금 줌 환경이라서 조금 느린 것 같은데요. 나오시면 이제 다운로드 버튼이 아마 뜨셨을 거예요. 네.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 당시 카이사르, 교과서에 나오는 카이사르의 모습을 어느 정도 좀 구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구현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오른쪽 하단에 이 다운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할 때 요거 학생들이 제작하도록 하실 거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포맷이 여러 가지 3D 포맷이 있어요. 제가 각각 3D 포맷의 이 특징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STL, OBJ, FBX거든요. 근데 꼭 FBX를 선택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FBX가 용량이 조금 크긴 한데요. 뭐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쓰지 못할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2점 몇 메가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FBX로 다운을 받아야만 학생들이 실제 있다가 메타버스 공간에 옮길 때 컬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OBJ나 STL 파일을 클릭하게 되시면 오브젝트에 따라서 아예 그냥 하얀색으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텍스처로만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FBX를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그 다운로드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제 RG 파일 형태로 이제 다운로드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브젝트 하나를 만든 거예요. 정말 쉽죠. 그러니까 세계사 내용은 좀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한다면 명령어를 작성하고 그 명령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지만 명령어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학생들이 역사 정보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또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세계사 인물을 한번 다 만들어 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한국사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생성 모델 지금 이렇게 클릭되어 있으시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있어요. 이미지 생성 모델 클릭. 자, 그럼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 그냥 사진 하나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주제로 정한 한국사 대표적인 인물. 네. 저는 이제 이사부 장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사부 장군 사진을 이제 다운받아 놨는데, 예를 들어 광개토대왕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다. 그럼 광개토대왕 이라고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구글 이미지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쨌든 이 인물을 오브젝트로 써야 되니까 전신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거가 좋겠죠. 첫 번째 전신 사진이어야 된다라는 점. 두 번째 배경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얘를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광개토 대왕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얘가 실제로 만들 때 이 족자까지 다 3D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럼 현실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이미지를 찾을 때는 역사 인물을 찾되 배경이 없는 지금처럼 배경이 깔끔히 없어진 사진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로 이 사진을 찾는데 꽤 오랜 작업이 걸릴 테니까 이미지 찾을 때 어떻게 유도를 하면 되냐면 특정 역사인물 뒤에다가 PNG 파일을 검색을 해주시면 배경이 없는 사진들이 많이 뜨거든요. 이 PNG 파일은 벡터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배경이 없는 파일들을 주로 많이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PNG 파일을 의도를 하시거나 PNG로 쳐도 내가 생각하는 이 역사 인물이 배경이 지워진 사진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요, 무료로 배경을 지워주는 사이트 하나 안내를 드려볼게요. 요즘 뭐 캔바 AI나 미리 캔버스 AI에서도 배경을 쉽게 지워주긴 하는데 또 미리 캔버스, 캔바 접속해서 그것도 사진 올리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쉽지 않다기보다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move.bg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네, 제가 채팅창에도 보내놨습니다. remove.bg.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광개토대왕의 이 배경이 있는 사진 중에서 뭐 이 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네, 여기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자,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 사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오셔서 또 여기다가 이미지 업로드 클릭하셔서 업로드를 하시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요 사진, 요 사진 파일이 있으시죠? 구글 이미지로 검색한 거. 자, 요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해서, 자, 드래그해서 그대로 이 위에 이미지 배경 있는 데다가 끌어서 떨어뜨리시면 얘가 자동으로 이미지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배경을 지워져 버립니다. 이렇게. 네. 자, 요 단계까지 완료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2라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쉽죠? 그럼 어떤 모습이든 네, 배경을 지운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거든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캔바랑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캔바로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자, 미리 보기 무료 파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자, 우리는 그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요. 자, 선생님들께서 한 조금 더 이제 완료가 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나 진행하시다가 저 그 부분 놓쳤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여주세요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창 제가 지금 보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완료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이 입력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 시간 관계상 우리가 또 갈 길이 좀 바쁘기 때문에 선생님들 혹시나 놓치셨더라도 세계사, 한국사 둘 중에 하나만 제작을 하시면 돼요. 하나만 제작하시면 제가 어차피 오늘 우리가 다 만들 게 아니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오늘 연수 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혼자 이제 시간 좀 내셔가지고 한번 제작해 보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그 어려우실까봐 오늘 녹화본도 후기 써주시면 제가 전송을 드릴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미지 파일. 여기 있는 데다가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아버리시면 얘가 이렇게 광개토대왕의 이미지를 분석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름을 이제 따서 이제 전통 갑옷을 입고 있는 전사 이렇게 입력을 해주죠. 자, 그러면 우리는 광개토대왕이라고 입력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생성하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판옥선도 가능하고 거북선도 가능하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지점은 건물은 조금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건물은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약간 막 이렇게 막 찢어진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물 말고 역사 인물이나 특정 역사 유적, 그러니까 유물이라든지 유적은 뭐 움집, 뭐 동굴, 그다음에 뭐 그 정도는 괜찮게 나오거든요. 근데 막 경복궁 같이 좀 막 구체적 막 단청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한 구조물들은 쉽게 옮겨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아이들한테 성벽을 아까 그 제가 행주대첩 그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 시안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 경우에는 아이들이 벽돌을 이제 그 3D로 모델로 삼아가지고 메타버스 공간에 그거를 복사할 수가 있거든요. 복제를 해가지고 성벽을 쌓아 올렸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네. 실제로 자기가 게임 제작자처럼 네, 그렇게 제작을 했죠. 네, 말씀드리는 이제 시간 동안 생성이 완료됐고요. 자, 시안을 보면 이제 광개토 대왕을 모델링했던 대표적인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좀 그래도 텍스처가 잘 나와 있는 시안을 하나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꼭 면과 정점수가 반드시 높다고 텍스처가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광개토 대왕이 이 풍채를 가장 잘 담은 게 이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자, 얼굴이 제대로 좀 구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몇 번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고 확인하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컬러로 입혀지겠죠. 자, 이 단계에서 나 이거 결과물이 너무 쌤, 저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할 경우에는요. 그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조금 더 다른 방향, 다른 사진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해상도 사진을 갖고 오면 구조화가 잘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AI가 분석해 주는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사 이미지 모델도 똑같습니다. 이제 구조화가 되시면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선생님들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요. FBX 파일로 꼭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자, 세계사 이미지든 한국사 이미지든 자, FBX 파일을 나 다운로드 다 받았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3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이제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게 광기토 대왕 아까 그 이미지 생성했던 요 장면을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뭐 그럴듯하죠. 네,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사료 이 실제 이미지 내용을 잘 반영해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저는 나름 이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FBX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광개토 대왕 텍스처까지 이제 3D 모델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메타버스 딜라이텍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딜라이텍스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선생님들 로그인까지 완료를 하시면 이제 저는 요 학급을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몇 가지 만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는데 선생님들께서는 프로젝트에 아무것도 아마 안 뜨실 거예요. 그래서 그 요 단계까지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좀 선생님들 확인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를 왜냐면 하나 놓치면은 갑자기 의욕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혹시나 놓치실까 봐 그래서 채팅창에 4라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험판 계정을 활성화해 주시면 네, 가능하세요. 체험판은 총 40일 분량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아이디 하나마다 체험판을 40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수행평가로 이제 유도하시고자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수행평가 기간에 맞춰서 이 체험판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까지 초대해서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학생들 총 100명을 초대 가능한데요. 학급을 만들면 실제 학급을 예를 들어 땡학년 땡반 이렇게 만들어서 초대를 하시면 학급 코드를 생성해서 항상 유효함 이렇게 해서 만들기 클릭하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셨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알려준 이 학급 코드가 있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급 코드를 그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학급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과제를 이제 여기서 부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예시를 선생님들 가입하시는 동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한번 그 4시간 연수를 했는데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빠르지만 2시간짜리 연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뜨거든요. 요번에 수행평가했던 사례인데 3번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3반 클릭하고 들어가면 학생들이 쫙 이렇게 이제 뜨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과제를 부여하게 되면 이렇게 과제 폴더가 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는 화면에서는 이 과제 폴더만 뜨게 되고요. 들어가면 학생들이 실제 제작하고 있는 상황을 직접 들어가셔서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뜨는 이유는 지금 체험판 계정이 끝났기 때문이거든요. 체험판 계정 당시에는 이제 들어가서 지도를 직접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내고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무료로 활용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드려봤고요. 자, 회원가입 완료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4라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쌤동네가 그 좀 안타까운 지점이 선생님들께 사전 메일을 보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지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 SMS 알림이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미리 이런 서비스 가입해 오시면 좋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프로젝트 클릭하신 다음에요. 먼저 여기 주황색 버튼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실제로 이 플랫폼 안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 갤러리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요 프로젝트, 요 빈 공간에 있는 거,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네, 이 방탈출 게임이 떴는데요. 저는 비록 이제 역사 수업 사례였지만, 여기는 이제 역사과 선생님들이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거든요. 3D 모델링, 저는 이제 역사 내용으로 했지만, 뭐,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셰익스피어의 사진을 갖다가 셰익스피어를 가져와서 영미문학 관련된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해서, 뭐, 영미문학 방탈출 게임을 이제 소설 속 내용을,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공간에 재현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일부 내용을 문맥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다음 중 뭐 틀린 문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방탈출 게임을 만드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배경을 한번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왼쪽 하단에 배경이 있는데요. 이 배경 클릭해 주시고요.
자,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수정 버튼.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오늘 정하신 어떤 특정 주제가 있으실 겁니다. 그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배경을 한 가지 선택해서 가져와 주세요. 물론 배경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꾸미실 수도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아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광개토대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광개토대왕을 상징하는 만주벌판, 네, 죄송합니다. 광개토대왕을 상징하는 만주벌판의 이미지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뭐, 물론 만주벌판에 이런 그 봉우리가 있지는 않지만, 네, 이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을 이제 놔야겠죠. 선생님들 이 카메라는요, 절대 없애시면 안 됩니다. 이 카메라가 뭐냐면, 지금은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입장이지만, 이 카메라가 학생들이 보게 되는 관점,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작하신 그 역사 오브젝트를 하나 옮겨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광개토대왕 그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들 그 다운받으신 그 RG 파일 있으시죠? 그 RG 파일을 그냥 이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그냥 떨궈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RG 파일을 떨궈버리면 바로 그냥 업로드가 됩니다. 올리기 진짜 쉽거든요. 네, 그럼 바로 업로드가 되죠. 업로드는 보통 한 30초 이내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면 광개토대왕, 업로드된 광개토대왕에 이제 이 오브젝트가 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땅속에 파묻혀 있죠. 자,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즉 주인공을 이제 위로 올려줘 볼게요. 자, 그럼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 왼쪽 하단에 이 드래그해서 올리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자, 요 버튼을 잡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땅을 밟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화면이 반대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파란색 고리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광개토 대왕이 정면을 보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놨죠. 자,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지금 제작하는 장면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학생들이 보게 되는 화면은 오른쪽 상단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가서 광개토 대왕과 인사를 나눌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광개토 대왕만 있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오브젝트가 뭐 사실 여러 개 만드시면 얼마든지 여기다가 올릴 수 있어요. 제한 없습니다. 용량 제한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미리 선생님들 그 만들어둔 플랫폼이 있어요. 학생들이 제가 그 지도를 할 때 이 AI가 생성한 그 이미지나 AI가 제작한 결과물은 저작권이 없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AI가 저작한 결과물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네, 저작권법상.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제작한 결과물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가지고 자유롭게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쓰도록 지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 옆에 모듬도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을 주제로 하는데 우리 모듬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 모듬은 광개토대왕을 이제 만들고 뭐 호우총 청동그릇도 만들고 말 이미지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코인 개수 때문에 이제 더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연모듬에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이 연모듬에서 못 만든 걸 우리 모듬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서로 교환하면 좋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구글 드라이브를 올려주고 그 내용에 맞게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공유해서 다운받도록 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를 같이 좀 공유를 드려볼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공유했던 클라우드 bit.ly 동쌤 2025거든요. 선생님들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여기 치고 들어가시면 제가 여기 역사 3D 오브젝트 모음, 뭐 obj 파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FBX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OBJ 파일만 됐거든요. 그래서 OBJ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 이제 일단원 선사 고조선 시대, 삼국시대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올려놓은 오브젝트 파일,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오브젝트 파일까지 다 올라가 있고요. 학생들이 만든 오브젝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네, 요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학생들이 공개를 하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자, 오늘은 이제 뭐 광진토 대왕이 있다라고 하면 궁궐도 있어야 되고 개마무사도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 좀 대표적으로 저도 몇 가지 좀 다운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린 이 bit.ly 동쌤 2025 여기 폴더로 들어가셔서 네, 오브젝트. 자, 여기 중에 이제 삼국시대 그리고 2번이 삼국시대. 네, 여기는 학생들이 제작한 거라서 지금 제가 잠깐만요. 이게 명칭이 끝까지 다 안 보여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알려줬더니 학생들이 좀 건드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니요, 아니요. 음소거하겠습니다. 네. 아쉬운 대로 학생들이 제작한 거 지금 학생들이 좀 여기를 건드려 놓은 것 같은데, 네. 어, 아무거나 하나 일단 시간 관계상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3반 거 중에 뭐 예를 들어 고구려 집 뭐 이런 거를 한번 네,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예시로. 자, 그럼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제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올라가죠. 자, 집이기 때문에 또 크기를 또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요,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드래그에서 크기 바꾸기라는 요 기능이 있어요. 자, 일단 위로 올려준 다음에 크기 바꾸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네, 집이 이제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 물론 3D 오브젝트로 들어가면 이 집 안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이제 통과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문이 열린 상태로 이제 만약에 3D 모델링을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학생들이 이 미션을 이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크기를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건물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자, 건물도 그리고 역사 오브젝트도 이름을 한번 지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광개토대왕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광개토대왕 이라고 제가 쳐보고요. 꼭 코드를 클릭하시고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클릭해 주세요. 네. 요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코블록스에서 사용이라는 버튼 자체가 저 이따가 간단하게 블록 코딩이라고 하는 되게 쉬운 코딩을 할 거거든요. 그 코딩에서 나는 얘를 코딩해서 사용할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선생님들께서 요 고구려 집도 네, 이렇게 해주고 코드 코블록스에서 사용 이렇게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학생들이 여기에다 올려놨는지 한번 이상하네요. 네, 보통 이게 달라야 되는데 누군가 건드린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들 그 링크만 있으시면 나중에 또 수정이 가능하니까 네, 제가 요거는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은 계속 이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잠금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금. 그러면 집이 이제 움직이지 않죠.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이 광개토대왕 말고 이 집 나는 이 왼쪽 끝으로 가고 싶다. 근데 이게 마우스 이
이 가운데 있는 본론은 주민 주마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기준으로 이 스페이스 바를 클릭하신 상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 마우스를 통해서 끌어당겨 주시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게 팁이거든요. 자, 줌인, 줌아웃은 이 마우스로 이제 마우스 볼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상태로 이렇게 끌어당겨 주시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팁입니다. 자, 요 단계까지 완료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O라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시간이 필요하시면 꼭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만든 게 여기 있었네요. 네, 고구려 개마무사도 한번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구려 병사 이런 것도 네, 제가 이 링크도 선생님들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제작하실 동안 이제 혹시나 시간이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요, 이렇게 이제 나머지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네,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시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네,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대마무사의 모습들 네, 이렇게 네, 고구려 무사 네, 조이선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예를 들어 병사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오브젝트를 복사하실 때는요. 이 복사하시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렇게 끌어당겨 주시면요.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네, 그럼 훨씬 더 웅장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 효과는 여러 가지 줄 수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라서 그 부분만 선생님들께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혹시 그 병사들 안 만드셔도 되니까 건물 코딩까지 완료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O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어려우신 부분 있으시면 꼭 저한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 아마 좀 익숙지 않으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잽도 제작해보고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을 다뤄봤지만, 저는 딜라이텍스가 제일 쉽더라고요. 몇 번 연습하면 훨씬 더 공유하기도 쉽고, 특히나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마다 약간 유해 사이트로 이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계신 걸까요? 네. 되게 이게 비대면 상황이라 좀 불안해서, 네. 혹시 지금 제작하고 계신 선생님 계실까요? 아, 컴퓨터가,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줌 환경이라 아마 조금 더 느리실 거예요. 네, 네, 딜라이텍스의 오브젝트 복사 저장한 곳에서 최혜정 선생님,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브젝트 복사 저장한 곳에서, 아,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를 메타버스 공간에 옮기는 방법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운받으신 오브젝트 파일을 메타버스, 예. 그럼 그 파일 옮기실 때는요, 지금 저장하신 폴더 있으시죠? RG 파일로 되어 있으시죠? RG 파일을 그냥 그대로 지금 메타버스 창 키고 계시잖아요. 그 메타버스 창에다가 그냥 드래그로 떨궈주세요. 이렇게.
떨궈주시면 들어가거든요. RG 파일은 선생님 다운로드 받으신 폴더에 있으시겠죠? 네. RG 파일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그 저장하신 폴더는 네, 선생님들 컴퓨터를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장하신 폴더를 여시면 됩니다. 네. 자, 혹시 저장을 안 하신 선생님들 계시면 저장을 못 하셨군요. 제가 좀 선생님들 너무 빨리 나갔나 보네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화면 보고 계시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포맷을 FBX로 해주신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RG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실 겁니다. 혹시 문근나 선생님 확인되셨을까요? 이게 혹시나 선생님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환경이 네,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저장하신 폴더 있으시잖아요. 그 저장하신 폴더에서 그 파일을 이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이렇게 떨궈 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최현정 선생님 혹시 되셨을까요? 혹시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뒤에 집이요? RG 파일을 말씀하시는 걸 줄 알았습니다. 네, 집 파일은 제가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학생들이 제작한 거 아무거나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네,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꼭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꼭 집이 아니어도 되니까 제가 위에 링크 올렸잖아요, 선생님. 그 링크 들어가시면 학생들이 제작한 거, 제가 제작한 거 이렇게 네, 허리까지만 나타나시는 이유는요, 선생님들께서 제작하신 요 시안 있잖아요. 요 시안이 허리까지만 제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텍스트로 생성하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어, 시도하실 때, 예를 들어 재사용 프롬프트,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다가 뒤에다가 뭐 붙이시면 되냐면 전신 사진으로 만들어줘라는 걸 영어 프롬프트로 붙이시면 전신 사진으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네, 그거를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까지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이 뒤에 전신 사진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는 번역본을 붙여 넣으신 다음에 다시 생성하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신 사진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확인하다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 만드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요 단계까지 이제 집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아니어도 되고요. 어떤 오브젝트도 괜찮으니까. 지금 난 다운받은 거 자체가 좀 오래 걸리신다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자, 급하게라도 선생님들께서 좀 꼭 역사 오브젝트는 나중에 이제 입력하시면 되니까 왼쪽 하단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자, 이 중에 뭐 캐릭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랜드마크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뭐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요. 피라미드도 있고요. 콜로세움도 있고요. 스핑크스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뭐 집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플레이를 해봐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거실, 뭐 침실, 욕실, 부엌, 도시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집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급한 선생님들께서는요. 여기에 있는 집이라도 하나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상 제가 이제 대면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데 비대면 상황이라서 일일이 다 이제 코칭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이거 다시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요, 유튜브에 제가 학생들 그 기술적인 측면은 학생들이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동쌤 플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그 거꾸로 수업 만들려고 메타버스 역사 방탈출 게임 제작 수업 파트 1, 파트 2 올려놨거든요. 각각 한 1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파트 1은 이제 미샤이 AI 활용해가지고 방금 3D 모델링하는 그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진행할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 제작 간단하게 제작하는 영상이니까 혹시나 놓치신 선생님들 계시면 요거 플랫폼 활용해서 간단하게 복습하셔도 괜찮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디딤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이제 가져오셔도 괜찮고요. 자, 2단계에서 우리 어떤 맵을 만들 거냐면 정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개토 대왕과 이 병사들만 등장을 할 거고요. 이 집은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다가 이 광개토 대왕을 클릭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그 퀴즈를 맞추면 집이 짠 하고 등장하도록 만들 거고요. 이 집을 클릭하면 이제 저희가 황금 열쇠를 하나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 열쇠를 찾으라고 이제 정보창이 뜨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찾아서 클릭하면 마지막 퀴즈가 뜨도록 만들 거고요. 그 퀴즈를 맞추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탈출 게임으로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일단 맵을 하나 더 만들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왼쪽에 이 갤러리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밑에 새 장면 클릭해 주세요. 새 장면. 자, 그럼 똑같이 뭐 갤러리도 괜찮은데요. 선생님들께서 요 프로젝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자, 그럼 우리 아까 처음으로 제작했던 요 두 번째 장면 뜨시죠? 자, 요 장면 그대로 두고 우리는 왼쪽에 장면 1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에서 네. 자, 우리 황금 열쇠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하단에 라이브러리 클릭하시면요. 아이템이라고 있어요. 아이템. 자, 아이템 클릭하시면 조금 넘기시다 보시면요. 여기 황금 열쇠가 있거든요. 황금 열쇠. 자, 이 황금 열쇠를 점 어디다 숨겨 놓을 거냐면 선생님들 뭐 이 집이 꼭 이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뭐 뒤편에다가 이렇게 숨겨놔도 괜찮고요. 저 집 뒤편에다가 이 학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여기다가 숨겨 놓을 겁니다. 네, 여기다가 이 황금 열쇠를 뭐 공중에다 이렇게 띄울 수도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약간 집 구조 특성상 이게 약간 그 부경처럼 공중에 떠 있는 형태로 제작되긴 했는데 어쨌든 네, 요 황금 열쇠도 똑같이 우리가 클릭을 마우스 우클릭하고 황금 열쇠 이렇게 바꿔주고 코드 코블록스에서 사용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코드를 한번 짜러 가볼 겁니다. 자, 황금 열쇠까지 클릭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O 입력해 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이제 코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딜라이텍스는 기본적으로 유료 플랫폼인데요. 지금 선생님들 그 가입하실 때 체험판으로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계정마다 선생님, 제가 아까 체험판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체험판 업그레이드가 아마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체험판 같은 경우에는요, 첫 화면에서, 지금 제작하시는 화면에서 처음으로 왼쪽 위에 체험으로 클릭하시면 내 라이선스 플랜이 있으실 거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저는 이제 유료 플랫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는 체험판 업그레이드라는 버튼이 아마 뜨실 거예요. 그 체험판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이템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황금 열쇠를 이제 설치를 하셨으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코드를 이제 클릭하시면, 여기에 코블록스 타입스크립트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블록스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설정 버튼이 있는데, 요 설정 클릭해 주시고요. 고급자용 코블록스 선택해 주세요. 네. 고급자용 코블록스 선택이 됐고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짤 코드는요.
학생들이 우리가 장면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얘가 내는 퀴즈를 맞춰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밑에 언더바가 떠요. 그러니까 퀴즈를 맞추지 않고도 다음 단계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걸 없애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돋보기에다가 내비게이션이라고 선생님들께서 검색을 하시면요. 장면 내비게이션 보기를 뭐로 정하기 이렇게 뜹니다. 자, 요거를 끌어당기셔서 드랍해 주세요. 그러면 블록처럼 여기에 쌓이거든요. 요 장면 내비게이션 보기가 밑에 있던 언더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거짓으로 설정해 줬기 때문에 이제 안 보일 거예요. 자, 플레이 버튼 눌러 볼게요. 시험 삼아서 눌러 주시면 안 보이죠. 퀴즈를 맞춰야만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자, 이제부터 이제 이 광개토대왕과 밑에 휘하 병사들을 제외한 이 집과 황금 열쇠를 처음에는 없애주도록 할게요. 자, 돋보기에다가 불투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뭐의 불투명도를 뭐로 정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끌어당기셔서 고구려 저택이었죠, 이거. 불투명도를 0으로 정하기로 바꿔 주시고요. 또 우리 황금 열쇠의 불투명도를 0으로 정하기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처음에 딱 등장을 했을 때 이 저택과 황금 열쇠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쉬우시죠? 자, 그리고 이 돋보기에서 클릭을 검색을 하시면요. 뭐를 클릭했을 때라고 뜨는데요. 요 뭐를 클릭했을 때를 여기 밑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그럼 뭐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를 광개토대왕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나오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클릭을 안 해주신 겁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셔야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돋보기에다가 퀴즈 검색하시면요. 퀴즈창 보이기라고 뜨는데요. 이 퀴즈창 보이기를 뭐를 클릭했을 때 밑에가 아니라 선생님들 잘 보세요. 자, 이게 안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이제 이게 이 노란색 버튼, 그러니까 클릭했을 때가 전제 조건, 즉 선행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안으로 포함되는 블럭이 후행 사건,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클릭을 해야만 퀴즈창이 뜬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퀴즈창 보이기에다가는 해당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퀴즈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이 정벌한 국가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한번 퀴즈를 출제해 볼게요. 안타깝게도 딜라이텍스에선 주관식 문항은 출제가 어렵습니다. 물론 사진, 동영상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관식 답변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대답 추가 톱니바퀴 클릭하면 오지선다까지 구성 가능하시고요. 일단 저는 사지선다까지만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네, 백제, 후연, 가야, 뭐 금관가야 정확하게 네, 신라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기 때문에 맨 위에서부터 1, 2, 3, 4 네 번째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혹시나 지금 연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계시면 다른 교과에 관련된 문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식만 동일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가 역사일 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답일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오답일 때는 무조건 저는 좀 사악한 편이거든요. 학생들이 한 문제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블록은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 재시작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면 재시작하기를 오답일 때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문제를 틀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경우의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한 문제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되게 고심해서 모든 길이 문제를 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되게 예뻐가지고, 네. 특히나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틀려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애들이 그냥 찍겠죠. 근데 그거는 저는 진짜 학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정답일 때는 이제 고구려 저택이 짠 하고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불투명 검색을 했었죠? 불투명. 뭐의 불투명도를 뭐로 정하기를 정답일 때 안에다가 넣어줄 거고요. 고구려 저택의 불투명도를 100으로 정하기로 넣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되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채팅창에 6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정말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 정말 가장 지금 제가 이 연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들 혹시나 지금 오늘 되게 다양한 그 학교급과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례만 역사일 뿐이지 얼마든지 바꿔서 활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도 이거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전 학년도까지는 4학년까지는 진짜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1, 2는 불가능하고요. 네, 3학년은 또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5, 6학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자, 그러면 고구려 저택을 또 클릭을 했을 때 뭔가 이제 미션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돋보기에다가 클릭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입력하신 다음에, 자, 요거를 고구려 저택을 클릭했을 때를 요 불투명도 아래에다가 붙여 넣으시는 겁니다. 밑에가 아니라 요 아래에다, 정답일 때 아래에다가, 즉 이제 좀 감을 잡으셨을 테지만, 클릭했을 때, 광개토 대왕을 클릭했을 때가 가장 큰 이제 첫 번째 이벤트고요. 그 안에 퀴즈가 떠야 되고요. 정답일 때 이 고구려 저택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에다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블록 코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마 초등학교 교과서에 스크래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아, 이거 약간 스크래치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엔트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구려 저택을 클릭했을 때는 정보창이 짠 하고 뜨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정보창 보이기라고 뜰 거거든요. 자, 정보창 보이기를 클릭했을 때 안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왼쪽 하단에 있는 업로드 있잖아요. 여기다가 선생님들께서 실제 업로드를 통해서 이 저택의 그 이미지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여기다가 이미지까지 넣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미지 업로드를 안 해서 지금 이미지 없음이라고 뜨지만 실제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선 해당 사료나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의 사진들을 넣어주면 훨씬 더 현장감 있게 학생들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목에다가는 이제 고구려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숨겨놓은 비밀 열쇠를 찾아, 요거는 다음, 이제 밑에 설명에다가 입력 그냥 해볼게요. 자, 텍스트에다가 광개토 대왕이 숨겨놓은 비밀 열쇠를 찾아 다음 단계로 진입하세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자, 선생님들 퀴즈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비밀 열쇠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넣어야 될 블록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요거를 상상하면서 만드시면 훨씬 더 아마 빨리 복습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들어가야 될 블록. 지금 광개토 대왕한테 비밀 열쇠 찾으라고 지금 정보창이 떴거든요. 네, 아마 처음이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그 황금 열쇠 불투명도를 0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그쵸. 문을 열고 이제 비밀 열쇠를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비밀 열쇠를 찾으려면 비밀 열쇠가 아까 안 보였는데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투명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 밑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자, 고구려 저택을 클릭했을 때만 이 황금 열쇠가 등장을 해야겠죠. 안 클릭했는데 그러면은 정보창도 안 뜰 거고 황금 열쇠도 뜨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 황금 열쇠의 불투명도를 아까 0에서 요 10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자,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오늘 제가 만든 요 파일 있잖아요. 언제든지 복사하실 수 있게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복습하시면서 제가 이제 후기 잘 써주신 선생님들은 영상 녹화된 거 보시면서 이제 복습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용만 수정하시면 되겠죠.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네. 100으로 정하기.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저도 처음에 배울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게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 만드는 것 중에, 뭐, 구글 설문지가 가장 쉽겠지만, 구글 설문지는 사실, 이게 메타버스라고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감 높은 방탈출 게임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이거거든요. 딜라이텍스. 근데 이것마저도 처음에 접할 때는 당연히 어려워요. 지금 이게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못 따라가는 거지? 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 배울 때는 진짜 힘들고 저도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 맵을 최소 100번 이상 만들어 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뿐이지 선생님들께서 절대 못 따라오시는 게 아니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거 다 복사하실 수 있게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불투명도를 정했으니까 마지막 이제 황금 열쇠를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코딩을 해주면 끝나겠죠. 자, 그러면 돋보기에다가 선생님들 클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황금 열쇠를 클릭했을 때라고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오브젝트가 황금 열쇠이기 때문에 자, 황금 열쇠를 클릭했을 때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 고구려 저택을 클릭하고 정보창을 보고 황금 열쇠가 나타나고 그 다음 황금 열쇠를 클릭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절대 이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이제 퀴즈를 뜨도록 만들 겁니다. 퀴즈. 자, 퀴즈 창 보이기라고 하는 화면이 있는데요. 자, 블록이 있는데 요거를 황금 열쇠 안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답일 때, 우리 두 번째 퀴즈지만, 오답일 때는 당연히 재시작을 통해서 장면 재시작하기를 오답일 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여기서 문제 틀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탈출한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거신 보상을 가져가겠죠. 네. 자, 그리고 돋보기에다가는 이제 정답일 때는 이제 남은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장면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장면으로 가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자, 요거를 정답일 때에다가 넣어주시면 여기 아까 우리가 장면 두 번째를 만들었죠. 요 장면 2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나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오브젝트를 몇 개 안 만들어서 그렇지만 선생님들 요것에 반복이라는 걸 선생님들 이미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만들어 봤지만, 딜라이텍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만 일단 학습을 해놓으면 약간 개념 기반 탐구랑 비슷하죠. 네. 원리와 어떤 그 이론만 잘 학습을 해놓으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에다가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오브젝트 여러 개 만들면 그만큼 더 복사에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단계가 많아질 뿐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만든 방탈출 게임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한번 학생들의 입장에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플레이 버튼 클릭해 주시면 자, 원래 있었던 지금 집 없어졌죠? 열쇠도 없어졌습니다. 자, 점프해서 봐도 열쇠 없습니다. 자, 가까이 다가가서 광개토 대왕한테 말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클릭하면 자, 광개토 대왕이 정벌한 국가가 아닌 것은 클릭하면 자, 정답을 맞추면 초록색으로 뜨게 되면서 다음 클릭하면 고구려 집이 짠 하고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 이 대저택의 문으로 학생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클릭했는데 자, 저택을 찾았대요. 비밀 열쇠를 찾아서 다음 단계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공간이 막혔기 때문에 자, 여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넘어서 갔더니 우와, 황금 열쇠를 찾았습니다. 자, 황금 열쇠를 클릭을 했더니 제가 아까 그 정답을 입력을 안 했네요. 깜빡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1번이 보통 이제 정답이 1번이기 때문에 1번을 입력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네. 이렇게 이제 방탈출 게임을 간단하게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만 선생님들께서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다른 교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들께서 캐치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교환과 함께 이 파일 복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제가 교환 파일 선생님들 채팅창에다가 올려놨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과정이라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이 파일을 보통 체험판에서는 학생들이 플레이만 가능해요. 복사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유료 기능만 가능하거든요. 제가 혹시나 이거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나 이거 학교 예산으로 구매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네, 제가 이따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교환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여기 안에 제가 상세하게 파일 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선생님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 컨텐츠 있잖아요. 학생용이긴 하지만 학생용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이제 기법에 관련된 것만 이제 제가 반영을 해놓은 거라서 네, 요거 방탈출 게임 네, 제가 요것도 같이 복사해서 채팅창에다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선생님들 들어오셨는데,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끝내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나 이거 한번 써볼래 하고, 진짜 2학기 수업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이 시간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2학기 때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을 저처럼 이제 직접 디자인해 보도록 시키지 않으시더라도, 선생님들께서 한번 제작하셔서 학생들한테 플레이 해보도록 해주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자, 마우스 오른쪽이 아니라, 네,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이 있거든요. 공유. 자, 공유에서 비공개라고 되어 있으실 텐데, 자, 공유 클릭해 주시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비공개 공유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체험판에서는 그것만 되거든요. 자, 근데 갤러리에 공유하기를 제가 클릭을 해서, 자,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복사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쌤의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 기초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4번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비공개 공유만 가능하죠. 참. 갤러리에 공유하게 되면 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네, 부득이 네, 비공개 공유로 해가지고 제가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런 링크가 이제 생겼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이 비공개 공유를 하시면 요 더하기 버튼이 안 뜨실 거예요. 이 체험판 버전에선 복사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만 공유는 가능합니다. 요 링크를 학생들한테 QR코드로 보여주시면 어플 중에 아이폰도 가능하고요. 갤럭시도 가능하고 태블릿도 가능합니다. 어플 중에 딜라이텍스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거를 설치한 다음에 로그인 필요 없습니다. 회원가입 필요 없어요. 플레이 하는 거는. 요거를 이제 찍고 들어가면 바로 플레이 할 수가 있고요. 공유 링크. 요거를 제가 선생님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방금. 자, 여기로 선생님들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아마 뜨실 거예요. 이런 화면. 요 화면에서 요 더하기, 리믹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아마 뜨실 거거든요. 자, 그리고 리믹스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 선생님들께서 편집할 수 있는 형태로 선생님들의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어간 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요 화면에서 처음으로 들어가시면 프로젝트에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시면 요 내용을 네, 코드 눌러서 요 내용을 다 편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 혹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셨을까요? 좀 수업에 어떤 구현되는 부분이나 뭐 다른 부분들 사실 이게 딜라이텍스가 진짜 확장이 되게 무한정으로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또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제가 역사 교과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처음에 딱 들어갈 때부터 역사 방탈출 게임 하면 되게 재미없어 해요. 그래서 교실 환경을 VR로 옮겨가지고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서 이제 제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네. 이제 실제 아이들 대상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네. 이 티켓을 맞추면 실제 교실 환경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교실 안에서부터 타임머신을 찾아서 네, 이제 과거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포트키를 찾으면 네, 이렇게. 프랑스 이거는 세계사 방탈출 게임 만들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약간 기술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요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딜라이텍스 심화 버전으로 선생님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연수는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안내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 연수 교환 말미에 가시면요. 네, 그 제가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라는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 뭐 다른 건 아니고 들어오시고 싶은 선생님들만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에듀테크에 관련된 연수, 그다음에 담론들, 그다음에 혹시나 디지털 도구 조작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올리시면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께서 막 대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1,400명이 넘는 단톡방이기 때문에 혹시 들어오시면 이제 알림 끄기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제가 오늘 연수해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실 경우에는요, 네, 그 네이버 검색창 지금 잠깐만 켜주시면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창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그냥 동쌤이라고 검색하면요. 네. 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홈페이지랑 인스타그램, 특히 인스타그램 많이 확인합니다. 인스타그램 클릭하시면 인스타그램 친추하셔가지고 제가 활동하는 이제 DM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운영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궁금하신 내용들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가능할 때 선생님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제가 딱 한 50분 정도까지 이제 끝내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시간이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저 선생님께서 같은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협업해서 만들 수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유료 버전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선생님. 유료 버전에서는 제가 그 요 내용을 유료 결제를 하면 사실 교사용 계정 하나를 구매를 해야 되고 학생들 계정을 1인당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좀 비싸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유료 결제하지 마시고 체험판 버전으로 쓰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체험판 계정으로 쓰시게 되면 지금 선생님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실행 가능한 사용자 계정이 100으로 떠 있으실 거예요. 100명을 초대 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급으로 들어가시면 학급 만들기를 통해서 학급 만들기를 통해서 땡 학년 땡반 뭐 땡땡 교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학급 코드를 생성하시게 되면 이 유효기간 설정하지 마시고 항상 유효함으로 설정하시고 사용횟수는 무제한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래야 학생들이 자주자주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만들기 클릭한 다음에 선생님들은 선생님 계정으로 가입을 하셨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계정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교사가 알려준 코드가 없으면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사가 알려준 코드를 알려주시면 학생들이 가입하게 되면 여기에 뜹니다.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다 들어온 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과제 제목 땡학년 뭐 2025 다시 2학기 이제 2학기니까 2학기 뭐 땡땡 교과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 제작 이런 식으로 하고 지도 내용에다가는 평가 기준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네. 뭐 평가 기준 루브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루브릭 말씀드리면 써주시면 학생들이 실제 과제로 들어가면 그 루브릭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꼭 이거 클릭해 주시면 좋은데 학생들이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허용 클릭해 주시면 이제 학생들이 선택해서 템플릿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을 눌러 주시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개별 학생들한테 이 과제를 부여해 주실 것인지 학생 그룹별로 과제를 부여해 주실지가 중요한데 학생 그룹별로 모든 별로 공동 작업하도록 해 주실 거면 학생 그룹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룹을 지정하면 이제 여기에 지금 저는 초대된 학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요. 초대된 학생들이 다 뜹니다. 그 중에 선생님들께서 얘는 1모듬, 얘는 2모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모듬으로 묶여있는 학생들은 공통의 과제가 부여가 되고요. 공동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이 어떤 친구는 첫 번째 맵 만들고 두 번째 학생은 두 번째 맵 만들고 이런 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같은 맵 안에서도 이 친구는 역사 오브젝트, 인물 갖다가 배치하고 이 친구는 집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들어가셔서 실제 그 집 모양을 옮겨주실 수도 있고요. 피드백을 남겨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LMS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 선생님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거의 5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좀 선생님들께서 조금 따라가기 벅차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이런 세계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수업이 정답이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사실 올해 이제 5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 대부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저보다 이제 선배 선생님들이실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수업 사례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선생님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그 후기 이벤트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제가 이메일 여기다가 남겨드릴게요. 동쌤94 gmail.com이거든요. 쌤 동네에서 후기 작성하신 다음에 그 내용 캡처하셔가지고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일주일 이내로 요거 녹화 영상본 선생님들 메일로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혹시나 메일 주소 복사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제가 이 연수는 55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좀 많이 부족했던 강의였지만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녹화본 제가 위에 그 이메일 주소 올렸거든요. 혜련쌤. 그 이메일 주소로 이제 쌤 동네 후기 작성하신 다음에 그 캡처 하셔가지고 후기 남기시는 거 캡처 하셔서 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일주일 이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2학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동훈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